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인데 정작 나는 전혀 모르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이 질문에 평생을 바친 한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그의 혁명적인 이론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 또 문화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그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꿈은 소망의 성취다. 와, 시작부터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프로이트는 말이죠. 우리가 꾸는 그 뒤죽박죽인 꿈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뇌의 활동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비밀 통로라고 주장한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프로이트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꿈에서 시작해서요. 정신분석학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 또 그 유명한 원초와 자, 초자 개념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는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시간은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온갖 새로운 사상들이 부딪히고 폭발하던 도시, 바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죠. 이곳에서 44살의 한 의사가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야심찬 책 한 권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이 책의 포부가 정말 대단했어요.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내가 풀어주겠다 하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프로이트의 주장이 뭐였냐면요. 이게 진짜 파격적이었습니다.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평소에 꾹꾹 눌러왔던 아주 강력한 욕망들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그 욕망의 정체가 뭐냐? 바로 성적인 거. 심지어는 근친상관적인 욕망일 수 있다. 라고까지 말했으니 와,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아니, 근데 평범한 의사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의 초창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놀라운 게 그가 처음부터 이런 정신분석을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이트는 완전 정통 의학도였습니다. 비엔나 의대에서 생리학을 전공하고 무려 15년 동안 뇌랑 신경계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프랑스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만난 두 사람, 파리의 샤르코와 낭시의 베르나임, 이 두 사람이 프로이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최면이었어요. 이 최면을 두고 두 거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던 거죠. 한쪽 샤르코는 최면은 히스테리라는 병의 증상이다 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 베르나임은 아니다, 최면에 걸리는 건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특징이다 라고 맞섰어요. 지금이야 베르나임 말이 맞다고 다들 인정하지만 재밌는 건 당시 프로이트가 샤르코 밑에서 배우면서 오히려 샤르코가 더 유명해졌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안나 오의 사례가 정신분석학의 진짜 시작점이 됩니다. 동료 의사였던 요제프 브로이어가 대화만으로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이른바 대화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예요. 이 증상의 뿌리는 아버지에 대한 숨겨진 욕망이다 라고 해석해버린 거죠. 당연히 브로이어는 이건 좀 하면서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둘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프로이트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동료와도 헤어지고 이제 정말 홀로 남은 프로이트. 그는 이제 가장 깊고 어두운 미지의 영역,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탐험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독한 자기 탐구의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 내가 모르는 나가 내 안에 또 있다면 정말 섬뜩하면서도 궁금하지 않나요? 프로이트는 바로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 정답이 바로 무의식이었어요. 사실 무의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프로이트가 처음 만든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의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이다 라고 선언하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만든 건 프로이트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이트 이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유명한 꿈의 해석이 사실은 프로이트 자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꿈, 자기 기억을 막 파고들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욕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죠? 그리고 프로이트는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모든 인간이 이걸 겪는구나. 하고 이걸 보편적인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깊고 어두운 무의식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자유현상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장면 있죠? 환자가 긴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줄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찾아내려고 한 거죠.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발견한 프로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해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정말 유명한 모델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원초와 자아, 초자아. 다들 들어보셨죠? 프로이트는 우리 마음속에 3명의 플레이어가 살고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원초아, 그냥 본능 덩어리예요. 배고파, 지금 당장 먹을래, 놀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 같죠. 두 번째는 자아, 현실적인 중재자입니다. 알았어, 배고픈 건 알겠는데 지금은 회의 중이니까 좀만 참자 하고 달래는 역할이죠. 마지막 3번째는 초자아, 아주 엄격한 도덕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하고 꾸짖죠. 이 셋이 우리 마음속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너무 격해지면 불안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세 녀석이 싸우느라 불안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릴까요? 그렇진 않죠. 이때 중간에 낀 자아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씁니다. 이게 바로 방어기제예요. 일종의 심리적인 갑옷 같은 거죠. 너무 아픈 현실은 그냥 그런 일 없었어 하고 잊어버리거나 남 탓을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막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이트의 이 혁명적인 생각들은 더 이상 그의 진료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비엔나를 넘어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떻게 한 의사의 독특한 이론이 거대한 국제적인 운동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성장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보세요. 1902년에 프로이트 자기 집 거실에서 몇몇 동료들이랑 소소하게 시작한 수요심리학회라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과 5, 6년 만에 그 유명한 칼 융 같은 천재들이 막 합류하고 아예 국제 학술 대회를 열고 전문 저널까지 창간할 정도로 커져버린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거대한 학파로 성장한 거죠. 이 시기에 프로이트는 정말 열일합니다. 꿈의 해석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그의 핵심 저서들이 이때 막 쏟아져 나와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 정말 쉴 틈 없이 글을 쓰면서 자기 이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든 거죠. 정말 엄청난 지적 에너지를 뿜어내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프로이트의 생각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하지만 비판만큼이나 열광적인 지지자들도 끌어모았죠.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의 이론에 매료됐습니다. 나중에 열등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알프레드 아들러도 초기에는 프로이트의 핵심 동료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이제 프로이트는 그냥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을 만든 창시자, 거대한 학파의 수장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 지도를 그려 나갔는지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만들어진 이 이론이 과연 스마트폰을 쓰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21세기 우리들의 이 복잡한 마음을 여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설명할 수